정치권이 성비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서 정의당에선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을 2차례 당했다고 직접 폭로를 했죠. 대통령실도 윤재순 총무비서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이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 민주당이 어제 징계안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을 했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의원직 박탈까지 정말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성폭력 행위 그 자체는 물론이고 뭐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도 철저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주 의원은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박지원 위원장은 당의 판단을 믿어달라 일축을 했습니다. 조금 지도부를 신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제명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명백한 증거 그리고 이제 정황 그리고 이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일부에선 왜 하필 선거를 앞둔 지금 문제를 키우느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박 위원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부 지지자들도 있었는데요. 박지원! 너 정신 차려! 야, 윤론자! 야, 윤론자! 이거 무슨 자격이야, 그러면! 이거 연장하지 마! 윤론장이니까 밥이 치워 들어가! 사과 좀 하지 마! 그때 이해체! 네가 무슨 비대위원장이야, 네가! 박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진실을 감춘다면 그 역시 2차 가해라는 겁니다. 이거를 왜 지금 터트리냐, 이거를 왜 지금 조사를 하냐, 왜 이거를 지금 사과를 하냐라는 비판도 있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피해자 보고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야말로 2차 가해인 것이거든요. 박완주 의원의 징계안 처리, 성폭력은 엄벌하겠다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듯 싶은데요. 박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리특위는 지난 2020년에 올라온 징계안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죠. 어찌 보면 안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윤리특위의 마지막 속기록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들의 징계 논의, 시작 시간 15시 39분, 끝난 시간 15시 43분. 딱 4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피징계자들이 소위에 출석해서 변명을 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 그때 신문도 함께 변명을 듣고 나서 신문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분 간사님 같이 협의해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정해지는 대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협의를 도대체 몇 달째 하고 있는 걸까요? 더욱이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 국회의장직에 도전을 한 상태죠. 경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을 굳이 다룰 생각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던 대로 손 놓고 있으면 될 일을 말입니다. 유명무실한 윤리특위, 그래도 수당과 회의비는 받아갔겠죠? 정의당도 당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죠. 청년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가 성폭력을 당했다 폭로를 한 건데요. 지난해 11월 당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묵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성폭력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가 이 건을 성추행 사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좀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평등한 조직 문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당시 강 전 대표도 성추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전 대표는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성추행이 아니라면 왜 굳이 당에 문제를 제기했겠느냐 반문을 했습니다. 당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허벅지에 접촉한 행위를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인지. 정의당은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죠. 절차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 강 전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강요받았다 사과를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먼저 그렇게 처리하자고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회의가 다 끝나고 논쟁 없이 무리 없이 끝났고요. 외부의 발언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제가 먼저 나는 사과만 받고 끝낼 거예요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엄중 경고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발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강 전 대표는 갑질 논란으로 청년정의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이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성폭력도 당했다. 폭로를 한 상태입니다. 저의 취약한 위치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저희 동의 없이 저희 신체 여러 곳을 추행을 했고요. 성폭력 사건으로 당 대표가 물러나는 사태까지 겪었던 정의당. 그럼에도 또다시 성비위가 잇따라 불거진 상황이죠. 지금 정의당이 피해자와 진실 공방을 벌일 때인가 싶습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 아닐까요? 대통령실도 성폭력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문제로 2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죠.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는 윤 비서관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대통령실을 책임지고 있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비서관의 과거 언행이 부적절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윤 비서관도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이유는 국민들이 느낄 불쾌감이었습니다.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사과는 성폭력을 당한 당사자에게 먼저 해야겠죠. 윤 비서관은 조금 억울하다는 듯 문제가 됐던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생일빵이라는 거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럼 생일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려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화가 나서 뽀뽀를 했더라. 이게 정상 참작이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윤 비서관의 경질을 요구했는데요. 김 실장은 이미 대가를 치렀다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가라 그럴까요? 그걸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버젓이 1급 비서관을 발퇴하고 사퇴는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대통령실이 단체로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방어에 나섰는데요. 몸을 기억하게 만드는 여자, 등등 이런 여자랑 하고 싶다는 거죠. 탁 전 비서관이 경질되거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요 행사들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경질을 요구했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탁현민 씨 해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내로남불이란 거겠죠.
우리 정치권을 또다시 뒤흔든 성폭력 논란. 아직도 정신들을 차리지 못한 걸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